를 타시는 분들의 성향을 딱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중고차로 살 때는 더 고장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전 차주의 성향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하기 때문에.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십니까, 이시안 대표입니다. 대표님, 오늘 영상의 주제가 뭔가요? 오늘 주제 없어. 사실 오늘 영상을 뭐 찍어야 될지 컨텐츠의 부재 이런 게 좀 많이 와서 고민하다가 요즘에 챗GPT를 많이 쓴대요. 이동희 과장님 챗GPT 많이 씁니까? 저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유용해. 그래서 오늘은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고 컨텐츠를 찍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AI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불신 많습니다. 일단 한번 궁금한 걸 물어보자. 오늘 궁금한 거는 어떤 걸 물어볼 거냐면요,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한 차 뭐 이런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해요. 고장이 안 나는 유명한 차 뭐가 있을까요? 고장이 안 나는 유명한 차는 대표적으로 일본차 넥서스 아니겠습니까? 일본 차는 빠질 수가 없죠. 일단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고장이 안 나기로 유명한 중고차일까? 뭐 여러 대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산 중고차로는 현대 아반떼, 기아 K5, 현대 소나타, 기아 모닝 레이 요 정도로 있고, 일본 차는 거의 도요타, 렉서스, 혼다 다 들어가네요. 그리고 볼보도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챗GPT 똑똑하네. 자, 일단 고장이 안 나는 중고차 유명한 것 중에 아반떼를 말했는데, 딱 아반떼 MD가 한 대 여기 있네요. 아반떼 MD 사실 고장 잘 안 나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독 잘 팔리는 차 베스트가 항상 아반떼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아반떼 MD, AD, CN7 등을 얘기했는데, 챗GPT가 얘기한 이유가 정비 비용이 저렴하대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가 싸다는 거야. 그 말이 동의할까요? 동의합니다. 차가 대중화되어 있는 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실 출고율도 뭐 신차나 이런 게 제일 높고 중고차도 제일 판매가 잘 되는 차고, 어떤 정비소를 가든지 수리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가 용이하고 사람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부품 수급이 수월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리비도 싸고 잘 고치는 데도 많고, 거기다가 장고장이 많거나 그런 차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MD나 이런 차량은 연식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키로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판매되는 거 보면 보통 한 15만 이상이 대부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중고차로 판매했을 때도 사실 막 하자가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잘 없죠. 그래서 고장이 잘 안 나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자잘자잘하게 교환해야 될 것들이나 이런 뭐 조금씩의 수명에 의한 고장들이 일어나는데 정비성이 우수하고 용이하다 보니까 괜찮은 차다. 챗GPT도 그렇게 말을 해주네요. 또 아반떼 요거 말고 요즘에 이제 나오는 신형 뭐 AD나 요 위에 급으로 CN7까지 요 정도는 이제 연식도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요런 차들은 키로수도 MD나 일반 AD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차는 더 고장이 잘 안 나고 똑같이 판매는 많이 되기 때문에 정비성도 우수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동의하고, 그래서 첫 번째 픽은 아반떼, 고장 잘 안 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챗GPT가 K5를 얘기했는데 1세대 뭐 2세대가 좀 우수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동의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1세대도 훌륭했어요. 동의야, 그 K5 1세대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아? 디자인이 진짜 기가 막혔단 말이야. 그때 막 투표를 했는데 아우디 뭐 벤츠 다 제치고 K5가 디자인을 제일 우수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많았고, 내 남자친구가 나를 데리러 왔을 때 타고 왔으면 하는 차, 거기서도 뭐 BMW, 벤츠 다 제치고 K5가 1등을 했었어. 그만큼 진짜 디자인 미쳤었고 판매량이 어마어마했다. 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쁘다. 근데 1세대에서 1.5세대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사실 지금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차에 조금의 장고장들은 있다. 아무래도 연식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얘도 아반떼와 마찬가지로 사실 진짜 많이 팔리는 차 아니야. 많이 팔리는 차죠. 진짜 많이 팔리기 때문에 얘 또한 부품 수급이 쉽고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가 저렴하고 용이하다. 그래서 사실 K5도 장점이 많은 차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K5 얘기할 때 가오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K5 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 젊은 친구들 중에 간혹 운전을 어디서 저렇게 배웠지 할 정도로 이상하게 하고 그런 짤들이 돌아다녀. 난폭 운전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차고 한데, 그래서 중고차로 구매할 때는 이 차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의 히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차다. K5가 좋은 차는 맞지만 전 차주의 성향에 따라서 미친놈을 만나면 밟고 관리도 잘 안 했을 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많은 확률이 높은 차일 수도 있다. 그래서 K5는 중고차로 구매할 때 조금 세심하게 볼 필요는 있으신 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이나 다 너무 좋게 나왔어요. 우리가 하는 말로 이제 스포츠백 느낌이라고 하는데, 루프가 일반 승용차보다 약간 낮게 쿠페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래서 헤드룸 쪽으로 갈수록 조금 좁고 답답해진다. 그리고 이 차체를 뒤쪽을 조금 낮게 만들면서 트렁크 공간이
조금 줄어든 경향은 있거든요. 그래서 짐을 넣거나 할 때 활용도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K8는 훌륭한 차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정 못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으로 챗GPT가 얘기한 것 중에 기아 모닝 레이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인정하나? 이건 인정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일단 용이성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기아 모닝이랑 레이가 단순한 구조로 고장이 작고 연비 좋고 유지비가 낮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경차를 타는 이유기도 하죠. 제가 판매할 때 사실 모닝이나 레이가 막 상태가 엄청 좋은 차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고차 대수는 많은데 판매할 때 보면 관리가 잘 안 된 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좀 수리할 것들이 있기는 하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차를 판매했을 때 우리가 수리 하자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인가? 레이 모닝 같은 경우에는 하자 전화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장고장이나 이런 게 작기도 한가 봅니다. 그래서 내 기억이랑 좀 다르네. 내가 차량을 한참 많이 팔 때는 그래도 꽤 하자가 있는 편이었던 차였는데 제 기억과 좀 다르네요. 제가 요즘에 필드를 많이 안 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챗GPT가 말한 대로 단순한 구조로 돼 있고, 단순한 구조로 돼 있다는 거는 엔진룸이나 열고 했을 때 수리를 하려고 할 때 만지기가 편하다는 거거든요. 만지기가 편하다는 건 뭐야? 수리를 만약에 하더라도 공인비가 작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수리비가 작고, 경차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부품이나 이런 게. 그리고 거기다가 모닝 레이 뭐 길에 지나다니는 거 보면 진짜 수천 대씩 볼 수 있잖아요. 그만큼 길에 많이 다니는 차고 정비가 아주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인정.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산차를 봤는데 챗GPT한테 물어봤을 때 고장이 적은 수입 중고차도 알아봐줬어요. 토요타 캠리, 렉서스 ES 시리즈, 뭐 혼다 어코드, 이 다 특징이 뭐야? 일본 차라는 겁니다. 일본 차가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뭐 특유의 내구성, 특히 중고로 사면 가성비 우수.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챗GPT가 얘기해요. 중고로 사면 가성비가 우수하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검증됐다. 엔진과 변속기 내구력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일본 차가 진짜 조용하고 튼튼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정말 팔았을 때 마음이 편한 차가 일본 차입니다.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렉서스가 왜 고장이 잘 안 날까요? 일본 차들이 대부분 옵션은 사실 일본 차가 많지 않아요. 근데 고장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옵션이 많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뭔가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장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우리 국산차 옵션 진짜 좋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일본 차들은 아쉬움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옵션이 작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안 나는 그런 좋은 장점이 될 수도 있더라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중고차를 하면서 이제 특징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중고차로서 고장이 안 나는 차를 보고 있잖아요. 중고차로서 고장이 안 난다는 거는 전차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 중고차를 지금 살 건데 전에 누가 탔냐, 중요하던 포인트 아니에요? 많이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잘 봐봐요 한번. 렉서스 아니면 뭐 캠리 이런 거를 타는 우리가 20대 30대를 본 적이 있어요? 흔하게? 나는 진짜 20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BMW 뭐 3시리즈, 5시리즈, 벤츠 S클래스, E클래스, S는 사실 힘들고 E클래스나 C클래스, 아니면 뭐 포르쉐 20, 30대 타는 거 많이 보잖아요. 성공한 애들 많이 타고, 아니면 성공 안 하지만 막 카푸어인데 약간 반달 형님들 느낌 나는 사람들 사실 그런 차 많이 타잖아. 근데 그런 분들이 렉서스 타는 거 봤어? 없어요. ES, IS 타는 거 봤어? 캠리 뭐 타는 거 봤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렉서스를 타시는 분들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렉서스를 타시는 분들의 성향을 딱 보면 굉장히 차분하고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30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40대 이상의 분들이 정말 많이 타는 차고, 그분들의 성향 자체도 같은 이제 중년층에서도 또 유독 좀 차분하신 분들이 많이 타더라. 그러니까 차라는 게 물론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이용하지만 어떨 때는 밟기도 하고, 고속도로 타면 뭐 150, 200도 밟아보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렉서스나 일본 차를 타는 분들은 밟지도 않아 잘. 그냥 느긋하게 조용하게 편안하게 그런 걸 좀 추구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정말 많더라. 이게 진짜 브랜드를 타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중고차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차가 중고차로 살 때는 더 고장이 잘 안 나는 것 같다. 전 차주의 성향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하기 때문에 그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일본 차 단점은 없나? 단점은 외부 디자인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거든요. 이쁜 편이란 말이에요. 고객층 보면은 렉서스를 추천해 드렸을 때 외부 디자인, 그리고 일단 전체적으로 내부가 많이 좁고 작다,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실내가 좀 올드한 느낌이다. 그런 느낌들은 요즘 차에 비해서 특히 더한 게 일본 차 브랜드니까 그건 좀 아쉬움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 S60, XC60 뭐 이렇게 출전했네. 최근 들어 내구성과 안전성에서 호평을 받는다. 관리 이력이 좋은 차량이면 장기 사용이 가능하다. 볼보도 고장이 잘 안 나던가요? 볼보는 고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판매했을 때 전화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고장나면 진짜 비싼데. 수리력, 정비력이 우수하다라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차를 판매했을 때 고장이 잘 나냐? 그건 아닌 건 맞는 것 같다. 그건 동의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사실 볼보는 고장 안 나는 차 뭐 이런 걸로 유명하다기보다는 안전한 차, 사고 났을 때 튼튼한 차 이걸로 정말 유명하죠. 맞죠? 그래서 볼보도 좀 끼어 있고 옆에 있는 쥐바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는 사실 뭐 고장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기름을 돼지입니다. 돼지. 너무 많이 차고 말 나온 게 말하는데 되게 네모박스처럼 생겼잖아. 얘를 타고 다니면 고속도로 이렇게 속도 내면 휘청휘청해요 차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바람을 맞는 면적이 많으니까 스쳐서 안 지나가고 그냥 그대로 정면으로 때려 맞을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네요. 그래서 생각보다 고속 주행 때 굉장히 느껴집니다. 저항이. 그래서 저항을 많이 받는 차다. 저항을 많이 받는 거야. 기름을 많이 먹거든. 제 아는 분이 이 쥐바겐을 타는 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서울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가 다시 수원 오니까 한 10만 원 기름 먹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돈 줘도 못 타는 차고 이건 나는 단점이 많더라. 이쁘긴 진짜 이뻐. 단점이 뭐냐면 트렁크 공간 봤어요? 트렁크가 코딱지만 해. 레이 비슷해. 진짜 거짓말 좀 보태면 레이보다 조금 넓겠지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SUV는 뭐야? 우리가 짐을 많이 실어야 되잖아. 아무튼 이 차는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또 고장 안 나는 차. 저는 사실 고장이 잘 안 난다기보다는 BMW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BMW가 요즘에 5 시리즈 이런 게 강가가 너무 많이 되기도 해서 우리나라 차 중에 그랜저급으로 거의 얼마 안 된 거 1, 2년, 3년 이내에 키로수 막 5만 미만에서는 막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하는 차들이 꽤 많아요. 그런 차보다는 차라리 BMW 5 시리즈 강가 많이 된 거 대신에 연식이나 키로수는 아무래도 그랜저보다 많을 겁니다. 그랜저가 막 5만 미만이었으면 BMW는 10만이 조금 넘어간다든지 뭐 많은 건 15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키로수 짧고 괜찮은 게 최고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키로수가 막 한 10만 언저리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그랜저도 좋은 차지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외제차를 신차로 살 때는 부담스럽지만 강가가 많이 돼서 노려볼 만할 때는 그럴 때는 뭐 BMW 같은 거를 타보는 게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BMW와 정비성이 진짜 좋아요. 우수합니다. 여러모로 그런 것도 한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릴 게 챗GPT가 고장 안 나는 중고차를 고를 때 체크 포인트라는 팁을 줬어요. 무사고 차량 여부, 그러니까 무사고 차량인지를 확인하라는 거겠죠. 정기적인 정비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사용 후기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참고하고 성능 정보표와 하부 확인 필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사고 차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죠. 사고가 많을수록 고장률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고 정기적인 정비 이력 확인이라는 거는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챗GPT 진짜 똑똑하다. 중고차를 이제 많이 구매해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그런 차 보실 거예요. 똑같은 아반떼라도 얘는 막 정비를 잘 해놨고 정비 이력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뭘 했다 이런 걸 잘 써놓는 애들이 있어요. 차계부 막 같은 걸 잘 써놓는 그런 전차주의 성향을 가진 차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중고차를 살 때. 그런 차 관리 잘 된 게 아무리 해도 고장률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당장 손볼 것도 작을 거고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실사용 후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유튜브 블로그 많이 찾아보실 거고 마지막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를 확인하고 하부 체크를 꼭 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도 차 판매할 때 꼭 하부를 띄우잖아요. 육안으로 안 보이고 위에서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봐야 이렇게 중력으로 흐르는 오일의 누수라든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리프트 띄웠을 때 차 상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부 체크는 필수인 거 맞습니다. 그래서 꼭 어디서 중고차를 거래하시더라도 하부 체크는 꼭 필수 사항으로 딜러분한테 요구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챗GPT를 통해서 고장 안 나는 중고차를 한번 물어봤는데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챗GPT가. 그래서 제 생각도 뭐 비슷합니다. 만약에 또 고장이 나더라도 수리비나 이런 게 좀 저렴하고 용이하고 이런 걸 알려준 것 같은데 참고해서 중고차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차나도였습니다.